네, 반갑습니다.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러 나라의 성장입니다. 이게 고1 한국사 기준으로 선사시대 그리고 철기시대 이후에 즉 삼국시대 전까지의 중간 부류의 파트가 여러 나라의 성장이 되겠습니다. 뭐 국가로 얘기하자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삼한이 있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도 현장 강의 친구들과 같이 겸해서 수업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마치 현장 강의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수업을 편하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여러 나라의 성장을 공부하려면요, 왼쪽에 있는 지도처럼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고구려 밑에는 함경도 지방에 아주 작은 미니 국가가 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작게 쓴 겁니다. 옥저라는 나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옥저 밑에는 지금의 강원도 지방에 동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해 밑에는 이 밑에 세 개의 한이 뭉쳐졌다 해서 우리 현장 강의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슨 한? 삼한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한.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국가들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지리적인 특징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도 문제를 공부하려면 우리가 압도해야 되거든요. 이 지역에 큰 산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두산일까요, 우리 친구들? 백두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두산 기준으로 왼쪽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요, 이 강을 그 유명한 무슨 록강?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와우,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기준으로 오른쪽에 흐르는 강이 있으니 우린 이 강을 가리켜서 무슨 만강? 두만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근대사를 공부하는 친구라면 적어도 중국의 영토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튀어나온 못생긴 반도, 중국식 발음으로 무슨 오동반도? 랴오동반도입니다. 근데 한자식은 간단하게 나온 편입니다. 요동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명이 이 정도가 되면 끝일까요?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국가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그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그 국가들의 차이점이 뭔지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여와 고구려의 비교 문제가 고1 한국사에서 많이 기출되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부여, 고구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여와 고구려라는 나라는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은 저는 뭐니 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개의 나라 역시 중앙 집권형 국가처럼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연맹 왕국이 맞을까요? 아니면 중앙 집권 국가가 맞을까요? 연맹 왕국이 맞습니다. 연맹 왕국은 저에겐 이렇게 들립니다. 강력한 왕권이 아닌 부족 국가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자,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 연맹 왕국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 반드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맹 왕국 다음에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은 이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되게 지금으로 보면 야만적인 풍습이에요. 혹시 아는 친구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학생 얘기해보세요. 정답입니다. 형사취수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왜 웃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자, 형사취수제가 뭐냐면요, 형이 죽으면은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는 같다란 뜻입니다. 동생이 형의 아내를 형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형수를 취하는 제도, 형사취수제입니다. 지금 보면 되게 야만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대략 200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부여와 고구려의 차이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여라는 나라가 위치한 곳은 무슨 주? 만주죠. 만주는요, 산지예요, 평지예요? 평지죠. 고구려가 위치한 지역은요, 평지입니까, 산지입니까? 산지죠. 부여 같은 경우는 평지이기 때문에 농경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죠. 반면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압록강 그리고 백두산 기슭이네요, 산지네요. 농경 유리불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요, 농경이 불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다른 이웃 국가들을 침략하고 약탈해서 경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여 같은 경우는요, 평지였습니다. 만주 벌판이 얼마나 평지인데요. 평지이기 때문에 저에겐 이렇게 들리는데요, 농경이 유리불리? 네, 유리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비교 선질이 이렇게 나옵니다. 백두산 근처이기 때문에 농경이 유리불리? 불리하죠. 그렇죠. 부여 같은 나라는요, 만주 벌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가 유리한 건 맞어요. 그러면 농사의 방법은요, 이때 당시는 벼농사 아니면 밭농사거든요. 근데 벼농사 같은 경우는 한반도 남부에서 유리했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면 정황상, 소거법상 부여는 한반도 남부는 아니잖아요. 북부에 있잖아요. 밭농사, 벼농사. 밭농사라는 게
굉장한 디테일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위권 학생 전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운다면 고1 한국사가 여러분 손아귀에 올 겁니다. 그러면 고구려 가볼까요? 고구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지이기 때문에 농경이 불리했죠. 농경이 불리하다는 건 지형 자체가 무슨지? 산지라는 거지 않습니까? 농사가 불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만했던 무슨 저동해? 옥저와 동해를 침략할 수밖에 없는 느낌적인 느낌. 우린 이러한 고구려의 경제 방식을 중3 때 배웠을걸요? 정확합니다. 약탈 경제가 되겠습니다. 자, 평지, 농경, 산지 다 끝났다면 제천 행사 갈 거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제사 지내는 거예요. 어디에? 천이 네가 생각한 그 천자예요. 하늘. 왜? 이때 당시는요, 생존이 꿈이었고요. 생존은 식량이고 식량은 농사였을 겁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했을 것입니다. 농경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부의 제천 행사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제천 행사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뭘까요? 동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여와 고구려의 또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행사가 있습니다. 산 사람을요 매장시켜버려요. 고추장 아니에요? 순장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순장이란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대표적인 또 다른 행사가 있거든요. 이거는요 굉장히 스윗한 결혼 행사입니다. 고구려는요 시집살이가 아니에요. 남녀가 결혼하면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서옥제. 그렇죠. 서옥제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게, 자, 누가 누구의 집에 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집에 갔다가 성년이 되면 또 분립하는 겁니다. 독립하는 거예요. 자,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 부여랑 고구려까지 공부하는 거 이해 잘 됐나요? 다음 시간은 옥저와 동해 그리고 마지막 사만까지 해서 여러 나라의 성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